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저에게는 3년 가까이 사귄 여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친이 조금 많이 연상이었습니다. 제 여친은 엄마의 친한 친구였습니다. 사실 엄마보다는 2살 적은 나이였지요. 엄마와 젊을 때 스키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였습니다. 이모네와 가족끼리 모임도 종종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모가 몇 년 전 이혼을 했습니다. 그 뒤로는 이모네 집에서 종종 만났지요. 이모는 혼자 아들 1명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모 아들은 저보다 10살이 어렸습니다. 그래서 저를 형이라 부르며 많이 따르는 편이었죠. 이모네 집은 바로 옆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같이 그 집으로 가곤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모 아들이랑 놀아주곤 했었습니다. 이모 아들은 아빠가 없으니 저를 많이 따랐습니다. 이모도 제가 집에 오면 든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아들 키우는 게 쉽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모가 저를 엄청 좋아해 주셨습니다. 제가 군대를 갈 때 서럽게 울 정도였지요. 휴가를 나오면 이모가 꼬박꼬박 용돈도 주곤 했었죠. 이모와는 원래 친했었는데 군대를 가면서 더 친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이모도 든든한 조카가 있다가 없으니 허전해하셨고요. 그 뒤에 제대를 하고 이모가 초대를 했습니다. 이모는 잔치상을 차려주시더군요. 엄마와 함께 저녁도 먹고 술도 같이 마셨습니다. 이모는 기다렸다는 듯 하소연을 하더군요. 요즘 아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사춘기가 시작된 모양이었습니다. 특히 아빠가 없으니 더 방황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좀 도와달라고 부탁도 하셨습니다. 엄마도 이모 많이 힘드니까 도와주라고 하시더군요. 그 뒤로 종종 이모네 집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이모 아들 공부도 봐주고 이야기도 들어줬고요. 가끔은 이모 하소연도 들어주었지요. 이모 아들은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이모가 아들의 변화에 힘들어했습니다. 남편 대신 아들에게 기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점점 엄마 품을 떠나려 했고요. 아들밖에 모르던 이모는 서운해하더군요. 저를 붙잡고 그런 하소연을 한참 했습니다. 그 뒤로 종종 이모랑 술도 마셨고 이모는 그때마다 펑펑 울었습니다. 이모는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볼까 고민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40대지만 관리를 잘해서 인기가 많다시더군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전 남편 때문에 고생을 너무 했다고 다시 결혼은 할 자신이 없다고 하셨지요. 그렇게 저는 종종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모의 생일날이 다가왔습니다. 엄마가 미역국을 가져다 주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모네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불이 다 꺼져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기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모가 식탁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중이었습니다. 이모는 혼자 술을 마시며 울고 있더군요. 저는 놀라서 이모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모는 저를 보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모 아들은 엄마 생일도 까먹고 학원을 갔고 회사에서도 상사에게 혼이 났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름이 복받쳤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이모를 달래며 다독여 주었습니다. 이모는 저를 붙잡고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이모를 꼭 안아주며 생일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이모를 품에 안아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그때 이모가 눈물이 맺힌 채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모에게 입술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모도 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뭔가 스위치가 켜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모와 갑자기 입맞춤을 진하게 하게 되었죠. 이모도 정신없이 제 입술을 빨아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인이나 할 것 같은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모도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친 듯이 입맞춤을 나누다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모의 방으로 향했죠. 그제야 정신이 들어서 잠시 멈칫하고 이모를 보았습니다. 이모도 멈칫했지만 이내 제게 다시 키스를 했습니다. 그냥 그 순간은 본능이 이성을 지배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신호가 되어 저는 이모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한참 그렇게 있다 보니 아들이 돌아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미 정신은 차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쑥스러운 마음에 급히 옷을 챙겨 입었고 당황해서 옷만 대충 입고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더니 그제야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나 싶더군요. 뭔가 크게 죄를 지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저녁에 잠깐 보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웠습니다.
괜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모네 회사 근처로 찾아갔습니다. 마치 죄지은 사람처럼 자꾸만 숨어들게 되더군요. 이모의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잘못이라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관계로 돌아가자고 했지요. 하지만 말과는 달리 뭔가 아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이모의 입술을 찾았습니다. 이모도 제 입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만하자고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는데 이모도 오히려 저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저도 이모가 더욱더 예쁘게만 보이고 있었죠. 하지만 차 안이라 행동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입맞춤을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분명 이모도 말과는 다르게 저를 원하고 있었죠. 그때 이모가 자리를 옮기자고 하셨습니다. 이미 이모를 원하던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모는 차를 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모는 어느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어제처럼 갑자기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분명 서로를 인식하고 남녀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맞춤도 했고 성인 남녀로서 서로를 짝으로 인정하고 행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 같은 게 아니었죠. 진심으로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모를 봤습니다. 2번이나 그녀를 가진 터라 이모가 제 여자로 느껴졌습니다. 약간은 즉흥적이지만 저는 이모에게 몰래 사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모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모도 제가 좋지만 제 앞길을 막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도 너무 미안해서 안 된다고 하셨지요. 대신 지금처럼 이모가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달라시더군요. 이모도 가끔 남자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가끔씩 이모를 안아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모가 소녀처럼 제 품에 안겨왔습니다. 저도 이제 안심을 하고 이모를 품에 안았지요. 그날 이후 저는 이모네 집을 거의 매일 찾아갔습니다. 이모가 퇴근하기 무섭게 이모와 사랑을 나누었고 아들이 학원 마치고 돌아오면 잠깐 숙제를 봐주었습니다. 엄마에게는 이모 아들 공부 봐준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이모는 엄마에게 제게 과외비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모 아들의 과외 선생이 되었지요. 그 무렵부터 이모가 피임약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제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속살도 보여주셨고 이모의 마음속 이야기도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주말이면 이모와 외곽으로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말이 잘 통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음껏 사랑을 나누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데이트를 할 때면 저는 이모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모가 오히려 존댓말을 하며 저를 받아주기도 했지요. 수줍게 저에게 서방님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이모는 제가 애인이 생길 때까지만이라고 했습니다. 애인이 생기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위기도 몇 번 있었습니다. 이모 아들에게 들킬 뻔하기도 했었고 휴대폰의 메시지 때문에 들통이 날 뻔하기도 했죠. 우리는 비밀스럽게 서로 사랑을 나누었고 외로움도 달랠 수 있었습니다. 이모는 제게 부담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저 욕구만 풀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자꾸만 사랑을 요구하게 되고 확인하고 싶어지더군요. 그래서 자꾸만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었습니다. 점점 제 요구가 많아지기 시작했지요. 이모는 철저하게 제가 원하는 걸 들어주었습니다. 다소 무리한 자세를 요구해도 들어주었고 저를 위해 운동도 하고 야한 속옷도 입어주셨죠. 그럼에도 우리 관계를 자꾸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된 이모 아들에게도 미안하고 엄마를 속이고 있는 것도 미안해졌습니다. 뒤늦게 조금씩 정신이 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복학을 하면서 이모와 만날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모와 만나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모가 싫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모와는 자주 전화기로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점점 이전의 관계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죠. 가끔 욕구가 생기면 이모를 불러냈습니다. 그때마다 이모는 최대한 예쁘게 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저를 기쁘게 해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새 이모를 소중히 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더럽혀진 이모를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았지요. 이러려고 이모를 만나고 있나 하는 자괴감이 들더군요. 그래서 어느 날 이모를 끌어안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우리 그냥 사귀면 안 되겠냐고 말이죠. 이런 어정쩡한 관계가 아닌 진짜 연인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때는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모가 조용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이모는 웃으면서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는 그만하자고 하시더군요. 오늘 마지막으로 안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모는 우리를 위해서 이만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모의 선택에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지금의 관계가 답답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모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은 눈앞의 이모에게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수없이 사랑을 나누었던 사이입니다. 당연히 헤어짐이 어려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너무 쉽게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지금도 이모와는 친한 편이고 이모도 여전히 엄마와 친한 편입니다.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해서 즐거울 거라 생각했던 대학 생활을 그냥 무료하게 보내고 있던 남자입니다. 다들 그랬죠. 대학 가면 여자는 널리고 널렸다고. 다 만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거 다 뻥입니다. 저한테는 어떻게 한번 좀 만나보려 해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자도 못 만나보고 우울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 한 놈이 대박이라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야, 대박. 나 어제 채팅으로 만난 사람이랑 했다? 겁나 이쁜 여자였어. 뭔 소리야? 채팅? 뭔 채팅? 요즘 랜덤으로 채팅해서 만나가지고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 많잖아. 너는 왜 이렇게 유행을 모르냐? 아, 진짜? 그런 게 있어? 대박. 야, 나도 좀 알려줘라. 나도 좀 해보자. 형님, 저 좀 구제해 주십시오. 오늘 술 쏘면 알려주지. 그럼요, 술 제가 사야죠. 닭발에 소주 한 잔 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친구 장단에 맞춰 주었고 친구랑 닭발에 소주를 한 잔 마시면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친구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놈도 요즘 그런 게 있다고 해서 한번 해봤는데 상대 여자가 들어왔는데도 남자 아닌가?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닌가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진까지 먼저 보내오고 그래서 친구가 용기 내서 실제로 만나자고 했답니다. 약속 장소랑 시간을 정했고 의상 색상을 정해준 다음에 만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속 장소 근처에 먼저 가 있었고 혹시나 사기일 수도 있으니까 멀리서 지켜봤답니다. 그런데 시간에 맞춰 한 여자가 얘기했던 노란색 상의를 입고 약속 장소로 나와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는 대박 저 여자인가 보다 싶어서 다가가 말을 걸었다고 해요. 저 혹시 빵빵한 그녀님? 아, 거대한님? 네. 와, 실제로 보니까 너무 이쁘신데요? 반갑습니다. 커피라도 한 잔 먼저 할까요? 아니요? 그냥 바로 가죠. 친구는 화끈한 그녀의 성격에 푹 빠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랑 뜨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하고 나서 쿨하게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그녀의 전화번호라도 물어보고 질척댈 생각이었는데 너무 단호히 쿨하게 떠나서 망연자실했다고 했습니다. 친구한테 얘기만 들어도 너무 설레더라고요. 와, 처음 본 여자랑 그렇게 뜨겁게 할 수 있다니. 아직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저는 너무 흥분되었습니다. 친구가 얘기해준 대로 저는 집에 가서 랜덤 채팅을 해봤습니다.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기대와는 다르게 자꾸 남자들이 들어와서 욕을 하고서 나가고는 했습니다. 아씨, 나는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운이 없냐 싶어서 이제 그만 끄고 잠이나 자야겠다 하던 찰나에 유부초밥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대화를 걸더라고요. 31살 유부. 그쪽은? 아,
저는 20살 대학생 남자입니다. 너무 어리네. 아니요, 전혀 어리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 여자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조금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친구가 했던 것처럼 그녀에게 실제로 만날 것을 요청했어요. 우리 만나보는 건 어때요? 나는 부평에 사는데 이쪽으로 올 수 있겠어? 부평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었지만 가야죠. 무조건 가야죠. 그래 그럼 거기서 1시에 봐. 그렇게 그녀는 약속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었고 그녀 역시 저에게 검정색 자켓을 입고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내일 그녀를 만나러 갈 생각에 가슴이 너무 떨렸어요. 기대감 반, 사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반이었습니다. 아무렴 어때? 뭐 아니면 도지? 라는 생각으로 저는 빨리 잠을 청했고 그렇게 잠들어서 다음날 눈을 뜨자마자 나갈 준비를 했어요. 깨끗하게 씻고 옷도 차려입으며 부평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약속한 시간에서 10분 정도 늦었어요. 아무래도 처음 와보는 곳이다 보니까 조금 버벅거렸습니다. 아씨, 그녀가 그냥 간 건 아닐까? 초조한 마음으로 서서 기다렸어요. 5분 정도 지났을까요? 누군가 뒤에서 제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 그냥 가려고 했어.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뒤에는 예쁘고 섹시한 여자가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귀엽네. 그렇게 저는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처음이야? 네. 처음이 유부녀 아줌마라 어떡하지? 괜히 미안해지네. 아, 아니요. 괜찮아요. 좋은데요? 역시 연륜에서 나오는 그런 게 있는지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면서 제 긴장을 풀어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녀와 키스를 했습니다. 제 인생 첫 키스였어요. 너무 달콤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걸 왜 이제서야 했을까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실컷 했어야 했는데 나는 왜 그러지 못했었나 제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인 저를 대신해 리드를 해줬어요. 저는 그녀의 리드를 따라갔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뜨거운 시간을 보내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매력에 빠져 못 헤어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여자친구도 없는데 계속 이런 채팅으로 만나는 사람이랑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이 모든 건 일단 뒤에 생각하고 지금 이 시간에 집중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와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요. 이대로 그녀를 보내기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저 혹시 폰번호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그건 좀 곤란한데. 말했잖아. 나 유부녀라고. 계속 연락해서 귀찮게 안 할게요. 그냥 아주 가끔? 큰일이네. 처음이 너무 강렬했나? 나한테 너무 빠진 거 아니야? 네, 너무 좋았어요. 폰번호 주시면 안 돼요? 미안. 그거는 어려울 것 같네. 혹시나 또 인연이 된다고 하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라 한 사람이랑 여러 번 만나면 안 하려고 하거든. 아, 그럼 혹시 채팅에서 또 만난다고 하면 그때는 또 할 수 있는 거죠? 닉네임 절대 바꾸면 안 돼요. 꼭 또 만나요. 그래, 볼 수 있으면 또 보자. 조심히 가. 오늘 즐거웠어. 그렇게 그녀는 떠나갔습니다. 그녀와 꼭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제 마음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녀에게 대해 아는 거라고는 31살, 유부녀라는 것뿐, 그리고 부평에 거주한다는 것뿐이었어요. 그녀와 헤어지고 나서 계속 랜덤 채팅에 시간을 할애했지만 그녀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녀가 더욱 그립고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를 계속해서 만날 수가 없어서 한동안 랜덤 채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부질없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친구놈이
그런 저를 보고 정신 좀 차리라고 하면서 미팅을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거라고 하던가요? 미팅에서 만난 귀여운 여자랑 분위기가 좋았고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끌고서 미팅에 나가준 친구놈이 너무 고마워서 닭발에 소주를 또 샀습니다. 친구놈이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술안주거든요. 그렇게 저는 여자친구가 생겼고 그녀는 제 마음속 추억으로 아직까지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의 여자친구랑 더 좋은 추억을 쌓아가다 보면 그녀와의 추억도 이제 사라지길 바라봅니다. 아무래도 그녀를 제 마음속 한켠에 간직하고 있다는 게 여자친구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남자의 처음은 잊을 수 없는 거 아시죠? 너무 강렬하니까요. 그래서 쉽게 사라지질 않네요. 가끔 그녀를 꼭 다시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그녀는 아직 남편이랑 잘 살고 있을까요? 그것도 너무 궁금하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후반 남성입니다. 기대에 가득 찼던 사회생활이 걱정으로 바뀌어 지금 제가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1년 정도 취업 준비를 하고 결국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나름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주변에서도 취업 잘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열심히 해서 빨리 성장해야겠다고 생각하며 회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서 팀원은 총 6명인데 저와 결혼하신 대리님만 남자고 나머지는 다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그중 다들 미혼이고 저희 팀 과장님만 결혼하셔서 아이가 1명 있는 유부녀입니다. 사회생활을 먼저 시작한 친구들 말로는 일을 잘하는 것보다 상사에게 잘 보여야 승진 기회가 빠르게 오고 회사 생활도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입사 첫날부터 선배들에게 비위를 맞추며 아부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입사하고 일주일 정도 뒤에 입사 기념 첫 회식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쏘시는 거라 많이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열심히 선배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함께 마시느라 바빴어요. 고기도 타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잘 구웠습니다. 제대로 된 신입사원이 들어오니 이렇게 팀 분위기가 바뀌고 좋아지네. 요즘 우리 너무 일에 치여서 분위기가 완전 다운이었는데 신입이 생기니 잘생기고 싹싹해서 너무 좋다. 과장님과 선배들이 제 칭찬을 했어요. 역시 사람은 아부를 잘해야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과장님이 제게 어깨를 두드리며 한 잔 받으라고 술을 따라주셨습니다. 막내도 한 잔 받아.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이렇게 잘해.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은근한 터치도 하면서 술을 계속 따라주셨습니다. 그래도 첫 회식은 분위기 좋게 끝났습니다. 다음 날 저는 숙취 해소제를 팀원 수대로 사서 각 자리에 하나씩 놔두었습니다. 이야, 이거 막내가 사온 거야? 센스 최고인데? 어제 다들 많이 과음하신 것 같아서 사왔습니다. 자식, 사회생활할 줄 아네. 잘 마실게. 선배들에게 기분 좋은 소리를 들으니 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출근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신입이 숙취 해소제 사왔어요. 센스 있죠? 그래, 잘 마실게. 민석 씨, 오늘 점심은 뼈해장국 어때? 다들 해장해야지. 좋죠. 과장님은
또 제 어깨를 쓰다듬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킨십을 좋아하는 타입인가? 생각했어요. 점심을 먹고 업무를 하던 중 과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민석 씨, 오늘 나랑 외근 좀 나갔다 오지. 알겠습니다. 이주임이 외근 나갈 때 챙길 서류를 저한테 챙겨주셨습니다. 저는 주임님이 챙겨주신 서류를 가지고 과장님과 함께 외근을 나갔습니다. 거의 운전기사처럼 같이 간 거라고 볼 수 있죠. 과장님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제 둔부 쪽으로 손이 훅 들어왔어요. 민석 씨, 운동 좀 하나 봐. 몸이 단단하니 엄청 좋네. 아, 예. 그냥 헬스 좀 하고 있습니다. 어쩐지 운동한 티가 나더라.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어색하게 넘겼어요.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과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민석 씨, 처음 사회생활하는 거라 잘하고 싶지? 네, 아무래도 그렇죠. 사회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뭘까요? 그냥 라인만 잘 타면 되는 거야. 너무 여기저기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제일 필요한 사람한테 잘 보이면 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 승진 빠르게 해야지. 나만 잘 따라오면 금방 올라갈 수 있어. 네, 과장님만 믿고 따라갈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말이 잘 통하네. 오늘 저녁에는 뭐 해? 퇴근하고 그냥 집에 가? 네, 집에 갑니다. 그럼 오늘 둘이 술 한잔 할까?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계속 저를 쳐다보는 눈빛과 은근하게 터치를 하는 게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얘기할 줄은 몰랐습니다. 외근 후 돌아와서 마무리하고 퇴근을 했고 저는 과장님 차를 얻어 타고 술을 마시러 갔습니다. 룸으로 된 참치집으로 갔어요. 회사 생활은 어때? 너무 좋습니다. 선배님들이 워낙 잘 챙겨주셔서 편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 팀 애들이 다 일도 잘하고 착하긴 하지. 과장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열심히 술을 마셨어요. 남편이랑은 남편 일 때문에 지방에 가 있어서 친정에서 아이랑 같이 지내고 있다 하더라고요. 주말 부부라 외롭다는 뉘앙스를 계속 풍겼습니다. 과장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딱 알겠더라고요. 민석 씨, 빠르게 올라가야지. 아까도 말했지만 나만 잘 따라오면 금방 올라갈 수 있어. 알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거절하면 오히려 불이익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요. 잘 알죠. 저 과장님만 믿고 정말 잘 따라가겠습니다. 역시 센스도 넘치고 눈치도 빨라서 좋다니까. 저는 열심히 술을 따라주고 함께 마셨습니다. 아, 너무 마셨나? 우리 좀 쉬었다 갈까? 너무 많이 마셔서 술을 좀 깨고 가야겠다며 쉬었다 가자고 하더라고요. 전 과장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룸으로 들어가자마자 뭐가 그리 급한지 입을 맞춰오더라고요. 과장님이 리드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여자친구가 없는 지 2년 정도가 되었는데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촉에 너무 황홀했고 그렇게 과장님과 뜨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과장님과 저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회사에서도 사람들 눈을 피해가며 저에게 접촉하고 가끔씩 외근을 핑계로 저를 데리고 나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에 바빴어요. 그리고 팀원들과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도 팀원들 눈을 피해 손길을 뻗기 바쁘더라고요. 이러다 팀원들에게 들키는 건 아닐까 슬슬 걱정이 됐습니다. 퇴근할 때는 외근 가서 먼저 퇴근한다고 하고 먼저 가서 룸을 잡아놓고 저를 기다리고는 했어요. 저를 기다리는 과장님의 표정을 보고 있으면 제게 너무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맞춰가며 지내는 건 괜찮은데
이 감정이 진심으로 변하면 괜히 골치 아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되고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빠른 승진 하나만을 바라보고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너무 앞만 보고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요? 이런 관계가 제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 모르겠어서 두렵긴 하네요. 제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최선의 선택인 걸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서 저를 응원해주세요.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썰모아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디 얘기할 곳도 없고 제 자신한테도 화가 나고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저는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5살이 되었을 쯤부터 잦은 다툼을 하셨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싸우는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무역일을 하시면서 수입이 굉장히 많으셨고 단기간에 졸부가 된 아버지는 큰 돈을 만지게 되니 부잣집 한량처럼 돈을 펑펑 쓰면서 사셨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비싼 주점에서 여자를 불러 술을 마시고 다니셨고 젊은 여자들이랑 바람 피우는 게 일상이었고 불륜녀가 집에 찾아와서 저희 어머니랑 머리채 잡고 싸우기도 하고 상대방 여자 남편이 집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기도 하는 나날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저희 어머니는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저를 생각해서 참고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어머니는 이제 본인의 인생을 찾아 살고 싶다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님의 마음이 100번 1000번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어느 정도 사리분별이 가능할 때 어머니께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제발 이렇게 살지 말고 아버지랑 이혼해서 새 출발하시라고. 나는 엄마가 이혼한다 해도 전혀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응원할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머니는 본인이 이혼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춘기 시절 살아오면서 이혼 가정으로 사는 게 상처가 될 때가 많다고 내가 겪어봐서 한다며 너에게 똑같은 상처를 주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 역할을 모두 해주셨고 저를 훌륭하게 키워주셨습니다. 제가 20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합의 이혼을 하셨고 살아오면서 본인이 지은 죄가 많다고는 생각하셨는지 어머니께 위자료를 두둑히 챙겨주셨습니다. 아니면 좀 더 자유롭고 편하게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챙겨주신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어머니는 이제는 편하게 돈 쓰며 살아가고 싶다고 하셨고 과거 생각이 안 나게 어머니가 평소 많이 의지하시던 이모가 계신 미국으로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도 함께 가자고 했지만 저는 이제 막 대학 생활을 시작하였고 타지가 아닌 타국은 겁이 났어요. 어머니한테는 자주 연락드리겠다며 건강히 행복하게 지내고 계시라고 배웅을 해드렸습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지내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해왔던 행동들이 있으니 아버지를 크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 조금 어색한 관계였습니다. 사춘기 학창시절 매일같이 싸우고 여자를 만나는 아버지 때문에 저도 반항을 하며 질 나쁘게 놀기도 했고 아버지랑은 얘기도 잘 안 하고 삐뚤어진 생활을 했을 때 아버지가 저를 혼내셨어요. 그때 저는 아버지께 한번 크게 대든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도 저를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고 서로 인사랑 필요한 대화만 나누고 지냈습니다. 아버지와 둘이 살게 되었지만 2층 주택집으로 크게 마주칠 일도 없었어요. 같이 집에 있더라도 각자 식사를 해결했고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러 저는 무난하게 대학 생활을 했고 1학년을 마치고 군대 입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이제 곧 군입대 예정이라고 따로 얘기하지 않았고 군대 가기 전날에 그냥 저 내일 군대 가요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놀라서 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냐고 큰 목소리를 내시더라고요.
빨리 옷이나 챙겨 입으라며 아버지가 나가자고 해서 성인이 된 이후로는 아버지와 이렇게 밖에 나가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미용실로 데리고 가셨고 머리를 밀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랑 외식도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는 내일 이때 해야 되니까 간단히 한잔 하자고 하셨어요.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는데 이때를 하루 앞두고 생애 처음으로 아버지와 단둘이 술을 마셨습니다. 술이 한두 잔 들어가니 아버지는 취기가 도셨는지 아니면 이제 제가 군대를 가서 그러는 건지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없이 사는 서름 이기고자 열심히 사업을 시작했고 버는 돈만큼 스트레스도 굉장히 심하고 힘들었었다며 그렇게 받은 스트레스와 사업이 계속 잘 유지되어야 된다는 압박감에 힘든 마음을 잘못 풀어낸 것 같다며 지난 날이 후회스럽고 이제는 제대로 살아보고 싶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동안 쌓여왔었던 속얘기를 했고 처음으로 아버지를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게 되었고 평범한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군대를 입대하였고 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눈이 빨개지시며 눈물이 고이는 채로 잘 다녀오라며 말씀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울컥하면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군대 건강히 다녀와서 앞으로는 좀 더 살가운 아들이 되겠다고 조금씩 효도하겠다고 인사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입대를 하였고 군 생활을 성실히 하며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께 전역 신고를 하였고 아버지는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군대를 입대한 시점으로 저희 부자는 사이가 많이 가까워지고 좋아졌어요. 휴가 나와 아버지를 모시고 여행도 다녀오고 그동안 못했던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전역을 하고 복학을 해서 대학 졸업을 하였고 한참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진로는 정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취업 준비 중이기는 한데 확실히 뭐를 해야 될지 몰라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들어간 과에 맞게 취업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방향인가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졌던 시기였어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어버지가 하시는 일을 밑에서 배우면서 너가 이어서 하라고 하셨어요. 예전만큼 엄청 큰 돈을 만지는 건 아니지만 평생 밥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하셨죠. 저도 딱히 진로를 정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한번 배워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버지의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직원들이 있었고 나이대도 다양하더라고요. 그렇게 첫 출근을 마치고 환영식 겸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창 회식을 하던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여자 직원분이 한 명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긴 생머리에 얼굴도 예뻐서 첫눈에 반한 것처럼 눈길이 계속 갔습니다. 알고 보니 저보다 6살 많고 격리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하는 유능한 인재라고 하더라고요. 미모도 훌륭한데 머리까지 좋은 엘리트라고 하니까 더 매력이 넘쳐 보였습니다. 저는 계속 그 여자 생각에 밤잠을 설치면서 짝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마주칠 때면 저를 보고 눈웃음을 지으며 인사를 하는데 그날 하루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회사 직원들은 제가 사장 아들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대뜸 고백을 해버리면 괜히 갑질처럼 제 마음을 가볍고 자기를 우습게 생각한다고 여길까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차근차근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회계 쪽 일도 좀 배우고 싶다면서 다가갔습니다. 회계 쪽 일은 제가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였지만 그녀에게 다가가기 위한 좋은 핑계거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회사 경영을 이어받으려면 다 배워둬야 할 것 같다며 둘러대니 미소를 지으면서 회계 관련된 서적을 여러 개 추천해 주었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녀와 오랜 시간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조금씩 가까워지는 건가 생각을 했고 김칫국을 마시며 혼자 즐거운 상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하고 면목 없지만 진지하게 들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시길래 이렇게 진지해지셔서 말씀하시지 생각하며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습니다.
아버지는 본인이 지은 과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너와 둘이서만 평생을 함께 지내려고 했는데 자꾸만 눈에 밟히고 아른거리는 여자가 있어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함께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도 어머니와 이혼한 지 오래되셨고 많이 변하셨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실수는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고 저도 짝사랑하며 미래를 꿈꾸는 여자가 있었기에 아버지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아버지도 아버지의 인생이 있는 거니까 아버지 마음과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제 손을 꽉 잡으시면서 정말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망설여지고 걱정되었다면서 너랑 가까워져서 나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괜히 또 마음을 닫고 돌아설까봐 걱정이 많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제가 그동안 아버지한테 알게 모르게 상처를 많이 드렸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더 이상은 제 눈치 보지 마시고 연애도 하시고 재혼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새어머니가 생기면 저도 진짜 친어머니 모시듯이 할 테니 걱정 마시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새어머니가 될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싶다며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뒷모습만 봐도 뭔가 어려 보이면서도 세련된 옷을 입은 여자가 아버지 옆에 앉아 있더라고요. 다가가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얼굴을 보는 순간 누가 모든 것을 멈추는 마법을 부린 것처럼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제가 짝사랑하는 그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순간 설마 아버지가 소개시켜준다는 사람이 이 여자인가부터 시작해 일 때문에 잠시 들린 거겠지 아닐 거야 하며 잠깐의 그 짧은 시간 동안 온갖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주인님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저를 보며 웃었고 아버지는 허허 웃으시면서 저보고 일단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자리에 앉아 아버지는 자신이 얘기한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여자라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정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티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 나는 분이 주인님이셨구나라고 태연한 척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두 분이 연인으로 발전한 지 1년 정도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얘기를 듣는 것도 짜증이 났지만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나이 차이가 무려 20살이나 나는데 어떻게 둘이 만나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 막장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제게 생겼습니다. 솔직히 저 혼자 한 짝사랑이었지만 아버지랑 만난다고 하니 순간 꽃뱀인가란 생각도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만난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결혼을 생각하시는 건 너무 급한 거 아니냐고 하자 아버지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이제는 모두 내려놓고 우리 셋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가 무슨 생각하는지 안다고 만나자고 한 것도 결혼을 해서 함께 하자고 한 것도 다 자기가 먼저니 혹시라도 이상한 오해는 하지 말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너무나도 황당하고 슬프고 화까지 났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결혼해서 행복하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사실 내가 좋아하는 여자니까 헤어지라고 할 수도 없고 심지어 제가 먼저 그녀를 알게 된 것도 아니고 이미 아버지의 연인일 때 저 혼자 짝사랑을 시작했으니 그냥 저 혼자 속으로 끙끙거렸습니다. 더 이상 일을 키우고 싶지도 않고 뭐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저는 단념하고 두 분 결혼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두 분은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그날 이후로 정말 신들린 연기자가 된 마냥 모두를 속이고 연기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약속드린 것과 달리 저는 두 분이 결혼하고 나서 새어머니께 어머니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 차마 어머니라 부르지 못했고 두 분이 결혼하고부터는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어느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 수도 없고 답답해 미칠 노릇이었죠. 그래서 일에만 몰두했고 집에 잘 들어가지 않고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넣으며 어쨌든 두 분도 신혼이신데 두 분이서 알콩달콩 사시는 재미 느끼시라고 나왔습니다. 미친 듯이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시간은 쉴 새 없이 흘러갔고 두 분이 결혼한 지도 3년 정도 흘렀을 때였습니다. 집에 잘 들어가지 않다가 필요한 게 있어서 저는 거의 몇 달 만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집안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저는 초저녁부터 두 분이서 술파티라도 하시나 싶어 부엌 쪽으로 가보니 새어머니 혼자서 양주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게다가 언제 마신 건지 빈 술병들이 잔뜩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며 왜 이렇게 술을 드시고 계시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새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갑자기 펑펑 우셨어요. 저는 너무 당황했고 옆에 앉아 자초지정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성을 버리지 못했는지 또다시 새어머니를 두고 바람을 피우셨던 겁니다. 우연히 아버지가 바람 피는 걸 목격한 새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따져 물었고 아버지가 계속해서 추궁하는 새어머니의 뺨을 때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열이 받았습니다. 정말 변했다는 아버지를 믿었기에 배신감도 컸고 제가 사랑했던 여자를 어이없게 떠나보냈는데 이렇게 불행하게 하려고 결혼을 했나 싶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억울했어요. 나면 이 여자 눈에서 눈물 안 나게 행복하게 해주면서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집을 나가셨고 일주일 넘게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술에 찌들어서 울고 있는 새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새어머니 옆에서 같이 양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히기 위해 계속 술을 마셔댔고 결국 저는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새어머니께 결코 해선 안 된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는데 내가 많이 좋아했었다고요. 첫눈에 반했었다고요. 그래서 상관없는 회기를 핑계대며 친해지고 싶었고 이제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 고백하려 했는데 아버지의 연인이라는 걸 알아버렸다고 말해버렸습니다. 새어머니는 그동안 정말 전혀 몰랐다면서 그동안 혼자 많이 힘들었겠다며 그래서 집도 나간 거냐고 눈치 없이 상처 준 것 같아서 미안하다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고백을 해버려서 새어머니와 저는 묘한 분위기가 흘렀고 어차피 돌이킬 수 없는 이 상황이 싫어 미친 듯이 술을 계속 더 마셨습니다. 술을 계속 먹어서 눈에 뵈는 게 없어질 쯤 우리 둘은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키스를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뜨거운 키스를 하던 중 새어머니는 저를 밀치면서 말했습니다. 잠깐 정신이 나갔었다고 우리 너무 취해서 벌어진 사고였을 뿐이니까 우리 평생 비밀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내자고 했고 저는 한편으로 굉장히 씁쓸하고 마음이 아팠지만 어찌됐건 법적으로 제 어머니였기에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새어머니와 키스를 해버린 제가 원망스러웠고 계속해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한테도 뭐라고 할 입장이 되지 못해 단순히 일적인 연락만 주고받았고 자연스레 예전처럼 서로가 서먹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또 일에만 몰두해서 살고 있었는데 새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껄끄러워 받기를 망설였지만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새어머니의 우는 소리가 들렸고 새어머니는 믿기 힘든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사망하셨다고요. 평소 일찍 일어나는 아버지가 안 일어나길래 깨우려고 하는데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답니다. 갑자기 주무시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요. 저희 아버지 건강을 엄청 챙기시는 편이라 영양제도 여러 개 챙겨 드시고 매년 건강검진에 운동도 꾸준히 하셨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길로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고 새어머니는 혼자 울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새어머니를 진정시키며 울지 말라고 했고 새어머니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냐고 우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무슨 생각이었는지 앞으로 제가 책임지고 잘 모실 테니 걱정하지 말고 울지 말라며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허무하게 아버지를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아프면서 허망하더라고요. 이제 간신히 좀 여느 부자처럼 지내게 되었는데 마지막 가시는 길에는 또 서먹한 사이가 되어 제대로 연락을 드리지도 못했고
벽을 쳤던 게 후회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신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떠나보낸 아버지에 대한 죄송함을 평생 간직하고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새어머니를 혼자 둘 수가 없어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새어머니와 저는 서로 많이 힘들었기에 서로를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새어머니는 친구들과 모임이 있다고 나갔고, 저는 혼자 집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고 있는데 누군가 키스를 하길래 깜짝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새어머니가 제게 키스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얼른 밀치면서 저희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냐고 하니, 술에 취한 새어머니는 그때 키스를 한 이후로 계속 제 생각이 나서 미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고 힘들 때 그때 그 키스와 내가 했던 말이 자기한테는 큰 위로가 되었다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기 평생 책임지겠다고 한 거 잊었냐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울고 있는 새어머니를 보니 예전에 제가 사랑했었던 감정이 되살아나면서 심장이 두근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는 일 없게 해주겠다며 끌어안았고, 저희는 그렇게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남겨진 새어머니와 연인이 된 아들이라니 정말 막장의 폐륜이 따로 없죠. 이게 정말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새어머니만 보면 다른 생각은 하나도 나지 않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정말 손가락질하고 천벌받을 거라고 하겠지만 새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어떤 쓰레기가 돼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충격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쓰시던 서재에서 컴퓨터를 하던 중에 회사 관련 자료 안에 영상이 있길래 재생을 해봤더니, 영상 속에는 새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함께 저희 집 침실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된 건지 구역질이 나올 만큼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생각했습니다. 혼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던 중 혹시 아버지가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새어머니가 바람을 피운 걸 아버지가 알게 돼서 싸우셨고, 혹시 돌아가신 것도 이것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너무 혼란스럽고 제정신이 아니게 되더라고요. 새어머니를 불러 영상을 보여주며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 깜짝 놀라 울면서 아버지가 바람 피워서 자기도 한순간의 실수로 그랬다며 울더라고요. 아버지한테도 얘기했고 이해해주고 서로 바람 피운 거에 대해 용서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혼란스럽고 화가 나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쳤고 별다른 말 없이 나가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며칠간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수만 가지 생각을 했지만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목적으로 다가온 꽃뱀이었던가 생각이 들고, 정말 바람핀 아버지가 원망스러워서 한순간의 실수였던 건가 싶기도 하고, 아버지의 여자를 탐해서 이렇게 천벌을 받는 건가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너무 힘들고 지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요새 남편에게 말 못할 고민으로 혼자 속으로 끙끙 앓고 있어요. 아마 앞으로도 평생 남편에게는 말 못할 비밀로 저 혼자 짊어지고 가야 할 일이겠죠. 남편은 나름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임신하고 몸이 약해진 이후로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올해 7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이 그 직장을 다닌 지는 10년이 넘었는데 매번 팀장 승진에 떨어져서 요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남편보다도 늦게 들어온 직원이 먼저 팀장을 다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상심이 크고 마음이 아프겠어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남편 회사 이사가 몇 년 전에 새로 왔는데 자기한테 아부 잘 떨고 같이 회식할 때 여자들 불러서 술 마시고 잘 노는 사람들 위주로 먼저 승진을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성격상 남한테 아부를 떨지도 못하고 술도 잘 못하는 편이어서 나름 업무적으로 철저하게 일하면서 인정을 받고 싶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은 한참 못하고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자기보다 어린 직원들이 먼저 승진을 하니 일하는 거에 자부심이 넘치던 사람이 요새 회의감을 느끼고 많이 우울해 하더라고요. 정말 어디 가서 뒤처지지 않고 멋진 사람인데 술 못하고 여자 끼고 안 논다고 이렇게 외면을 받는다고 하니 옆에서 보는 저도 이렇게 속상한데 본인은 오죽할까 싶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조금만 더 힘내보자. 자기 일 잘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분명 자기 진가를 꼭 알아볼 거야. 당신이 회사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줄을 잘 서야 승진도 하고 그러는 거야. 같이 여자 끼고 안 논다고 승진도 못하고 나보다 어린 놈들이 치고 올라가는 거 보면 얼마나 그지 같은지 당신은 절대 몰라. 매번 떨어지는 승진에 남편도 참지 못하고 점점 짜증이 늘어갔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한테 당신도 좀 여자들 끼고 같이 술 먹으면서 놀고 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성격상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저는 어떻게 하면 점수를 좀 따서 승진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남편한테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사가 기러기 아빠라고 하더라고요. 와이프랑 아이들이 외국으로 간 지 5년 정도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번 술 먹으러 다니고 여자 끼고 놀러 다니고 하는 거라고요. 자기야, 이사님 언제 한번 집으로 초대해. 혼자 지내면서 식사도 잘 안 챙겨 먹을 텐데. 내가 오랜만에 요리 솜씨 발휘 제대로 해볼게. 나만 믿어. 남편은 그동안 저한테 짜증냈던 게 미안했는지 감동받으며 신경 써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진짜 잘해보겠다면서요. 남편은 회사에 가서 이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는지 전화가 왔어요. 여보, 이사님한테 얘기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네. 다음 주 금요일쯤 집으로 오시겠대. 퇴근하고 같이 들어갈게. 이사님 잡채랑 갈비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자기가 잘 좀 준비해줘. 잘됐다. 잡채랑 갈비는 내가 또 기가 막히게 하잖아. 같이 먹을 만한 것들 내가 준비할 테니까 오늘도 수고해요, 여보. 저는 오랜만에 한껏 들뜬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니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금요일 날 저는 친정의 아이를 맡기고 장을 보고 집에 와서 요리를 했어요. 잡채랑 갈비찜, 더덕무침, 나물류, 월남쌈 등 전도 부쳐서 준비했습니다. 술도 종류별로 준비해놨어요. 와인이며 양주, 소주, 맥주, 취향에 맞게 마실 수 있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남편 퇴근 시간이 돼서 이제 출발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직장이 가까이에 있어서 20분 뒤쯤 남편이 이사님이랑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별거 아니지만 받으세요. 그냥 오셔도 되는데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남편 회사 이사는 과일을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후식 먹을 때 같이 내놓으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사 정장을 옷걸이에 걸어주고 식탁에 앉았어요. 차린 건 없지만 맛있게 드세요. 아유, 진수성찬인데요. 잘 먹겠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음식 솜씨는 정말 좋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었고 양주랑 소주를 함께 먹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술을 잘 못하기 때문에 남편은 같이 맞춰서 마시다가 좀 많이 취했고 저는 대신해서 술을 마셨습니다. 저희 남편이 술이 많이 약하죠? 이사님, 제가 한 잔 드릴게요. 아, 그러실래요? 최 대리가 술이 많이 약하긴 하더라고요. 하하. 그렇게 저는 남편 대신 술을 마시며 장단을 맞춰주었습니다. 술 잘 드시네. 한 잔 더 받아요. 이사는 정말 술을 잘 마시더라고요. 저도 술을 잘 마시는 편이긴 한데 이 사람 진짜 강적이다 싶었어요. 남편은 술에 많이 취해 금방이라도 잠이 들 것 같이 앉아 있었어요. 최 대리, 힘들면 먼저 들어가지 그래? 아유, 아닙니다. 더 마실 수 있습니다. 내가 불편해서 그래. 최 대리, 지금 엄청 피곤해 보여. 그리고 미진 씨가 나랑 술 친구 잘해주는구만. 나는 미진 씨랑 술 좀 더 먹다가 알아서 갈 테니까 들어가. 그래 여보, 내가 이사님이랑 술 더 마시고 잘 보내드릴게. 먼저 들어가. 옆에서 너무 힘들어 보인다. 아, 죄송합니다 이사님. 그러면 저 먼저 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보, 이사님 가실 때 그럼 깨워줘. 인사드리게. 그래 최 대리. 들어가서 쉬면서 술 좀 깨면 되겠네. 남편은 오늘따라 이사의 비위를 맞춰보려 술을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셔서 그런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기껏 분위기 올려놨는데 망가질까봐 남편은 들여보내고 열심히 맞춰가며 술을 마셨습니다. 미진 씨가 요새 많이 속상하겠어요. 최 대리도 많이 속상해하죠? 최 대리만한 인재도 없는데 계속 승진해서 떨어지니 속상할 만하지. 그러게요. 이사님, 저희 남편 일 잘하는 거 아시죠? 그만한 인재 정말 없는데 자꾸 승진해서 미끄러지니까 조금 속상하네요. 이사님이 힘 좀 써주세요. 아, 다음 주에 인사고과가 있긴 한데 뭐 인사고과 잘 받으면 승진 금방 하죠. 그게 또 내가 가진 권한이기도 하고. 이사님, 잘 좀 부탁드려요. 진짜 저희 신랑만큼 일 열심히 하는 직원 찾기 힘들 거예요. 제가 와이프라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집에서도 일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높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든요. 알지. 뭐 근데 일만 잘한다고 해서 다 승진하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일은 뭐 누구든 다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그 사람을 승진시켜줄 만한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지 나도.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남편 승진 위해서면 뭐든 못하겠어요. 이사님 말만 하세요. 혼자 계셔서 적적하신데 맛있는 식사도 얼마든지 대접할 수 있어요. 뭐 식사야 요새 배달도 잘 되어 있고 하는 거고 미진 씨가 이렇게 간절하고 하니까 그냥 뭐 나도 말하는 거예요. 혼자 지내다 보면 밥보다 더 힘든 게 뭐겠어? 네? 뭐가 있을까요? 혹시 집 청소하시고 이러는 게 힘드시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도와드릴게요. 아니, 그런 거야 사람 쓰면 되는 거고. 참, 남자들은 이게 힘들어요, 이게. 이사는 아래를 가리키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이 사람 여자 끼고 노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더니 원하는 게 이거였구나. 설마 부하 직원 와이프한테 이런 걸 원하는지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자. 아니 뭐 싫으면 못 들은 걸로 해요. 승진해달라 밑으로 줄 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최 대리 일 잘하고 하니까 기회를 준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그리고 요즘 회사 인원 조정한다는 거 들으셨나 몰라? 저기 밑에 지방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뭐. 저는 짧은 순간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절하면 회사에서 승진이 안 되더라도 다른 불이익이 가는 건 아닐까 걱정됐습니다. 남편을 위해 이러는 게 맞는 걸까? 남편이 회사에서 잘리면 우리 가정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옆에 선반을 잡고 뒤를 돌았습니다. 미진 씨,
오케이 한 걸로 보면 되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여자가 이렇게 내조를 잘해야지. 최 대리, 아니지, 최 팀장 부인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뒀네. 이사는 저를 거칠게 안았어요. 저는 혹여나 소리가 새어나갈까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미진 씨, 내일은 시간 되면 우리 집으로 와요. 네? 왜? 에이, 한 번으로 끝나면 나는 손해보는 장사지. 내일 기다릴게요. 그렇게 이사는 집으로 갔고 저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잘한 선택인 걸까? 이대로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너무 무섭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남편한테 잠깐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 온다고 하고 이사네 집으로 갔습니다. 이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들어가자마자 저에게 키스를 했고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모습을 정리하고 집으로 갔어요. 2주가 흘렀고 저는 그 사이 2번을 더 불려나갔습니다.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드디어 팀장 달았다. 진짜 당신 덕분이야. 이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날 당신 음식 솜씨 정말 끝내줬대. 내가 진짜 앞으로 더 호강시켜줄게. 고마워.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가자. 저는 너무 좋아하는 남편에게 축하한다고 너무 잘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이 팀장을 달고 나서 이사는 더 이상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행인 걸까요?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말 못할 비밀을 간직한 채 살아가야겠죠. 제가 잘한 건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그래도 잘한 거구나 싶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아주 큰 재미를 보며 하루하루 즐겁게 살고 있는 30살 퀵 배달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우연히 알게 된 아줌마로 인해 우울했던 생활에 활력을 찾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계속 원하는 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되는 취업 실패로 자존감도 낮아지고 무기력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취업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집에 있거나 이 나이에 부모님 집에 얹혀 있으면서 가끔씩 용돈 받아 쓰는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생각했던 곳들보다 조금 낮게 잡아 지원을 해보자 싶었고 꿀꿀한 마음에 친구놈 불러서 술이나 한잔 했습니다. 친구놈이랑 술을 마시면서 신세 한탄을 했어요. 계속 취업 떨어지니까 뭘 해야 될지 자신도 없고 내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나 싶다. 요즘 너뿐만 아니라 다들 취업 힘들어서 알바한다더라. 참, 취업 준비한다고 여자도 제대로 못 만나보고 열심히 했는데 취업도 못하고 이게 뭔가 싶어. 야, 요새 다들 그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너도 퀵 해볼래? 웬만한 직장인들 월급보다 많이 벌어. 그리고 시간도 은근히 자유롭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못할 게 뭐가 있어. 내비 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 걸. 야, 나도 봐라. 일하면서 벌써 얼마나 모았는지. 일하느라 돈 쓸 시간도 없어. 내년에 나도 아는 형이랑 사무실 하나 낼까 생각 중이야.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시작해봐. 돈 빡세게 모아서 장사 시작해봐도 되는 거고. 그래,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순 없지. 나도 한번 해볼게. 친구의 말에 저는 부모님께 돈을 조금 빌려 중고 오토바이를 사고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만 주소 찾아서 가는 게 헷갈렸는데 금방 수월해지더라고요. 친구 아는 형님이 하는 곳이라
제가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해줬어요. 제가 배달하는 건수에 따라 동계산이 되니까 기분이 좋으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가끔씩 배달을 가는 카페가 하나 있는데 나이는 좀 있어 보이는데 얼굴도 예쁘장하고 몸매도 좋더라고요. 근데 갈 때마다 항상 남자들이랑 같이 수다를 떨고 있거나 은근한 스킨십을 하다가 배달 갈 물건을 전해주고는 했어요. 저한테도 굉장히 애교 있는 콧소리 나는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 배달 잘 부탁한다며 은근하게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뭔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었어요. 저도 오랫동안 취업을 준비하면서 여자친구를 만난 지 오래라 카페 사장님의 터치에 괜히 가슴도 뛰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시간이 날 때는 카페에 들어가 커피 한 잔도 마시고 했습니다. 몇 번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는 했는데 항상 보면 여러 남자들이 커피를 마시러 와서 그 사장이랑 떠들다 가는 일이 많았어요. 누가 보면 다 사장의 남자친구인 줄 알 정도로 굉장히 밀착하고 다정해 보였습니다. 어깨에 기대며 팔짱을 끼고 대화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여자는 도대체 뭘까 싶더라고요. 그런 모습은 저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마카롱 2개를 건네주면서 제 옆에 앉더라고요. 어머, 쉬는 시간? 아, 예, 잠깐 시간이 나서 커피나 한 잔 하려고요. 점심시간 지나고 이제 좀 여유 있나 봐요. 마카롱도 같이 먹어요. 당 충전이 돼야 힘이 나거든. 어머, 근데 손이 엄청 곱다. 나보다 예쁘네. 제 손을 주물거리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스킨십이 정말 자연스럽더라고요. 요즘 장사 안 된다는 사람들 많은데 여기는 손님이 꾸준하네요. 계속 찾아주니까 너무 감사하죠. 근데 남자 손님들이 주로 많은 것 같아요. 남자들 입맛에 맞는 커피 맛인가? 저는 괜히 쓸데없는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가끔 배달을 올 때 보면 화장실에서 같이 나오는 모습을 몇 번 보기도 했었거든요. 커피만 맛있는 게 아니라 다른 맛있는 것도 많아서 오는 건데. 아, 그래요? 맛있는 거 추천해 주세요. 저도 다음에 와서 그거 먹을게요. 그래요, 그럼. 다음에 오면 내가 더 맛있는 거 줄게요. 우리 저녁부터는 맥주도 파는데 일 끝나면 가끔 와서 한잔하고 가고 그래요? 아, 네, 놀러 올게요. 그렇게 그녀와 의미심장한 대화를 주고받았고 저는 다시 일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가끔씩 그녀의 가게 배달을 가고는 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녀는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맥주랑 맛있는 거 먹으러 언제 올 거예요? 아, 요즘 배달이 많아서 쉬는 날 한번 올게요. 기다릴게요. 그녀의 말에 저는 괜히 왠지 모르게 한껏 기대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쉬는 날 집에서 여태 잘 못 잔 잠을 푹 자고 저녁쯤 일어나 밥을 먹고 그녀가 생각이 나서 간단하게 맥주나 한 잔 마시러 갈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떨리는 마음을 안고 그녀의 가게로 향했어요. 어머, 오늘 쉬는 날? 네, 그냥 맥주나 한 잔 할까 하고. 오늘 문 닫아야겠다. 앉아요, 앉아. 같이 한 잔 하자. 그녀는 저를 보더니 신나서 문을 닫고 같이 맥주를 마셨습니다. 간단한 마른 안주와 함께 마셨어요. 그녀와 대화를 나눠보니 나이는 40살인데 결혼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혼자 이렇게 즐기면서 사는 게 너무 좋답니다. 능력이 있으니 이렇게 혼자 멋지게 즐기면서 사는구나 싶었어요. 그럼 남자친구는 없으신 거예요? 남자친구 굳이 만들 필요가 있나?
지금도 애인 있을 때랑 똑같이 충분히 즐기면서 사는데? 애인 있으면 그 한 사람한테만 집중해야 되잖아. 내 성격상 안 맞아. 어떻게 사람이 매일 밥만 먹고 살 수 있겠어. 라면도 먹고 가끔 한우도 먹고 그러는 거지. 얘기를 들어보니 그것도 그 나름대로 맞는 말이네 싶었습니다. 그녀와 대화를 하면서 술을 마시는데 얘기하는 내내 즐겁더라고요. 재미있고 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화를 할 때마다 제 어깨 쪽에 기대어 터치를 하며 웃는데 이게 사람을 환장하게 하더라고요. 옆에서 심장이 아주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 어깨에 기대 가슴 쪽에 손을 얹던 그녀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 자기 지금 심장이 이렇게 빠르게 뛰는 거야? 아, 네, 뭐 이렇게 옆에 있으시니까 긴장이 돼서. 귀엽네. 그럼 이러면 심장 터지겠는데? 그러더니 그녀는 제게 입을 맞춰 왔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진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정말 몇 년 만에 여자와 입을 맞춰 봤거든요. 그녀의 리드로 우리는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녀의 카페를 수시로 드나들고 있어요. 일하는 중간에도 일이 끝나고도 그녀에게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는 합니다. 가끔 다른 남자와 먼저 함께 있는 그녀를 보면 질투가 나고는 해요. 하지만 이런 감정은 그녀에게 불편함만 안겨줄 뿐이라 최대한 내색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 자유로운 영혼의 그녀가 저만의 여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무리겠죠. 왠지 제 여자로 만들려고 하면 도망가 버릴 것 같아 저도 그녀의 마인드를 따라 즐기기만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하고 5살 아이 하나 키우고 있는 2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도 올리지 못했고 그냥 시댁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고 살았어요. 시집살이도 시집살이지만 남편이란 놈은 술만 마시고 일할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술만 마시면 집에 들어와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들은 신경도 안 쓰셨어요. 항상 제가 자기 아들 앞길을 막았다고 저를 구박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아기 때문에 참고 살려고 했어요. 아이가 4살이 되고 나서부터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시댁에서는 아이 보험비랑 기본 생활적인 거는 부담해 주셨지만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일자리를 구하면 하루 이틀 나가다가 못하겠다며 집에 들어오고는 했습니다. 시댁에선 남편한테는 돈을 잘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맨날 옷 사고 술 사 먹고 신발 사고 하는 거 보면 집에서 돈을 해주니 그렇게 쓰고 다니는 거겠죠. 저랑 애기한테는 한 푼도 안 썼습니다. 그리고 매일 게임에 빠져 살았어요.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들이 이혼을 해서 각자 새 살림을 차리고 저를 버렸기 때문에 지금 남편을 만나서 연애할 때는 안락함과 다정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 가정을 이루면 좋겠다 싶었지만 아이를 낳고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살다 보니 사람이 변하고 망가지더라고요. 근데 언젠가는 정신 차리겠지 하면서 살았지만 정신 차리질 못하더라고요. 제가 일을 시작해서 아이가 하원을 하면 1~2시간 정도 남편이 아이를 봐줘야 해요. 시부모님이 거의 봐주시긴 하지만 시부모님들도 일이 있으실 땐 남편이 아이를 케어해야 되는데 본인 게임하느라고 아이를 방치해놓고 방해한다고
아이한테 손을 올리는 모습을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보고 나서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몇 달 안 돼서 모아둔 돈은 크게 없었지만 정말 작은 방 한 칸 보증금은 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저는 남편한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잘 생각했다고 드디어 내 인생에서 꺼져줘서 고맙다며 저희는 합의 이혼을 했고 남편은 친권, 양육권 모두 포기하겠다고 각서를 쓰고 그렇게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지만 아이는 어린이집 종일반을 보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애를 키우는 게 힘들기는 하지만 오히려 아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음은 편한 것 같아요. 저는 마트에서 캐셔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일을 한 지도 1년이 넘었네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퇴사 위기에 놓여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고 그게 제 마음을 요새 너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건 힘들기는 하지만 즐거웠어요. 급여도 생각보다 많이 받았고 같이 일하는 여사님들이 잘 챙겨주셔서 좋았습니다. 제가 어리니까 엄마처럼 이모처럼 잘 챙겨주셨어요. 어린 나이에 혼자 애 키우면서 일하는 게 안쓰러워 보이셨는지 항상 아이랑 가서 같이 먹으라면서 반찬도 챙겨주시고 아이 옷도 사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일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저한테 많이 찝쩍거리던 인사관리팀 팀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혼을 하고 나서는 유독 더 많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은근슬쩍 자꾸 터치를 하고 같이 술 한잔 하러 가자느니 계속 작업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아이가 혼자 있어서 가봐야 된다면서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근무한 지 1년이 넘어 거의 2년차가 되어 가는데 계약이 끝나면 퇴사를 해야 될 거라고 은근히 압박을 주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계시는 여사님들도 다 무기계약으로 계속 계약이 연장돼서 근무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연희 씨, 정말 술 한잔 안 할 거야? 이 정도 되면 나 같으면 한 잔 같이 해주겠다. 죄송해요, 팀장님. 아이가 아직 어려서 집에 혼자 있어서 그래요. 아니, 연희 씨, 나는 연희 씨한테 도움이 되려고 그러는 거야. 연희 씨 이제 2년 다 돼가지? 계약 곧 끝나는 거 알지 않아? 그럼 나한테 이렇게 해서 좋을 거 없을 텐데. 네? 저 계속 계약 연장해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건 나한테 권한이 있는 거 몰라? 내가 인사관리 팀장이잖아. 다 내 손 안에 있는 거야. 연희 씨가 나한테 좀 잘해야 내가 연희 씨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힘쓰지. 애도 어리다며. 계속 일해야 될 거 아니야, 연희 씨. 여기가 다른 데보다 급여도 센 거 알잖아. 그럼요, 알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다니고 있어요, 팀장님. 그럼 그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좀 표현해야 되지 않겠어? 같이 술 한 잔도 못 마셔주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감사한 마음을 받으라는 거야? 저는 속으로는 지가 사장도 아닌데 내가 왜 지한테 감사함을 표시해야 되냐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을의 위치였기 때문에 저는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여사님들이 홍삼 액기스 진짜 좋은 거 있다고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팀장님, 홍삼 하나 제가 사드릴게요. 저 잘 좀 봐주세요. 연희 씨,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내가 홍삼 이런 거 받으려고 연희 씨한테 이러는 것 같아? 남자가 여자한테 술 좀 같이 마시자고 하는 게 뭐겠어? 그리고 연희 씨, 내가 맨날 연희 씨한테 마음 표현하는 거 알면서 지금 모르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같은 돌싱끼리 좀 맘맞춰 지내보자는 건데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네? 그게 무슨... 연희 씨도 이혼한 지 그래도 꽤 돼서 많이 외로울 거 아니야. 나는 연희 씨보다 더 먼저 이혼한 거 알지?
그럼 얼마나 더 외롭겠어. 서로 외로운 마음 감싸 안아주고 잘 지내보자는 거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머리 돌싱 아저씨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었으니까요. 생각해보고 할 말 있으면 연락해, 연희씨. 알겠지? 시간 많이 안 준다. 나 그렇게 마음 넓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팀장은 협박 아닌 협박을 했고 점점 더 압박을 주었어요. 여사님들이 휴게 공간에서 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얘기 들었어? 이번에 3년차 미만부터는 재계약 안 하고 잘릴 수도 있다던데? 설마 갑자기 그러는 게 어딨어. 인사관리 팀장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 같은데 나도 잘 모르지 뭐. 아니, 그게 마음대로 그래도 되는 거야? 여태 계속 계약 연장하면서 잘 지냈는데 갑자기 뭔 일이래? 나도 모르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아나? 회사에서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다니고 있었는데 이게 뭔 일인지 참. 설마 진짜 자르지는 않겠지? 다들 혼란스러워하면서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저는 음흉한 팀장 얼굴이 생각나면서 이 사람이 바라던 게 이런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일을 절대 그만둘 수 없으니 굴복하고 팀장한테 문자를 남겼습니다. 팀장님, 저 계속 회사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 연희씨. 잘 생각했어. 이따가 5시에 검수장 쪽 창고로 와. 5시쯤 돼서 저는 팀장이 말한 창고로 갔어요. 저희는 5시쯤부터 식사를 돌기 때문에 검수장 쪽 창고는 사람이 잘 안 다니는 시간대이기도 했고 물건이 들어오는 시간이 아니어서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았습니다. 연희씨 왔어? 잘 생각했어. 애 잘 키워야지. 어디 가서 이만한 돈 받으면서 일할 거야. 여기는 다들 연희씨 사정 생각해서 가끔씩 갑자기 반차 쓰고 빠지고 해도 다 이해해 주잖아. 네, 잘 알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연희씨.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응? 외로운 사람들끼리 서로 잘 지내면 얼마나 좋아. 팀장은 먼저 아래로 가서 제가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팀장이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그래, 좋아, 연희씨. 이제 내가 할게. 저는 그렇게 뒤돌아서 팀장이 움직이는 대로 있었습니다. 연희씨, 오늘 너무 좋았다. 다음에 또 알지?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고. 팀장은 먼저 나갔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이 끝나고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는데 그래, 내가 잘 버티고 버텨야 우리 아들 잘 키우지 하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팀장은 그렇게 몇 번씩 저를 창고로 불러들였고 저는 가서 팀장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소문이 떠돌던 재계약 관련해서는 언제 그런 얘기가 있었냐는 듯 잠잠해졌어요. 저도 물론 아직까지도 회사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가끔씩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곳을 다니는 게 맞나 싶다가도 부모한테도 버림받고 어린 나이에 사고쳐서 이혼해 혼자 아이를 키우는 내가 다른 곳에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아이는 정말 갑작스레 아픈 날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내 편히 봐주고 대신 근무 서주는 이렇게 좋은 여사님들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계속해서 눈물을 참고 이악 물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티고 버티다 보면 끝이 보이겠죠?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작합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골프를 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골프를 치다가 제 인연을 만났네요. 회사 회식이 끝난 후 형님들의 강요로 스크린 골프를 가게 되었습니다. 골프에 골자도 모르는 저는 안 간다고
안 간다고, 할 줄도 모른다고 했지만 결국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채도 잡을 줄 몰랐고 아이언이 뭔지 드라이버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이 간 형님들의 장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내기를 해야 실력이 는다. 자기도 저처럼 채도 못 잡을 때부터 내기를 해서 실력이 늘었다라며 나 몰라라 하면서 결국 내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님들이 몇 번 채를 들어서 해라. 뭐 들어서 어떻게 하면 된다며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하며 첫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알려줘도 잘 못 쳤죠. 쳤다 하면 더블파, 더블파, 양파라면 양파라면 그렇게 게임이 끝나갈 때쯤 장난이겠지 했습니다. 한두 명이 치는 것도 아니고 꼴찌가 다 게임비를 내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뭐 봐주거나 하겠지 생각했는데 게임이 끝나고 나니 저는 당연히 무조건 꼴찌였고 형님들은 우리가 먼저 나가 있을게 하고 나가더라고요. 솔직히 어이가 없었지만 내기를 했고 자기들끼리 나갔는데 계산을 안 할 수도 없고 계산을 하며 마음속으로 화가 침이 있는 걸 참았습니다. 속으로 굉장히 열받았지만 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잠도 오지 않고 짜증만 계속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게 잔듯 안 잔듯 뜬 눈으로 밤을 새고 피곤함과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회사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형님이 어제 일로 뭐 삐지거나 짜증나는 거 없지? 라며 물었고 저는 짜증이 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없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루가 잘 지나가고 어제의 치욕을 되갚아 꼭 이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골프샵에 가게 되었습니다. 채라도 있어야 연습도 하고 실력도 늘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무작정 골프샵에 갔습니다.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아, 그냥 좀 둘러보려고요. 네, 둘러보시고 궁금한 거나 찾으시는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참을 둘러보다가 물어보는 게 창피하긴 했지만 물어봐야 살 수 있으니 점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사장님, 제가 처음 골프를 시작하는데 어떤 채를 사면 될까요? 처음이시면 이걸로 하시면 좋아요. 장갑 없으시면 장갑도 이걸로 사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연습하시는데 불편함 없을 거예요. 나중에 실력이 좀 늘면 그때 실력에 맞는 장비로 또 소개해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계산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중고채를 샀고 아파트 단지에 있는 실내 골프 연습장에 갔습니다. 일단 아무것도 모르니 레슨이 뭔가 하고 유튜브를 보면서 시작했습니다. 똑딱이를 수없이 쳤고 있는 영상들은 따라해봤습니다. 보고 또 보고 따라하고 또 따라하며 그렇게 실력을 키웠고 혼자서 독학으로 계속하다 보니 느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연습했습니다. 하루는 형님 몇 명이 스크린이나 치러 가자고 했습니다. 아, 저 잘 못 치는데 또 가서 그러려니 하고 야, 이번에는 핸디 줄 테니까 걱정 마. 저번 건 형들이 장난 좀 친 거야. 미안해. 아, 알겠어요. 속으로 어디 두고 보자. 이번엔 호락호락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게임을 시작했고 처음은 예전처럼 공도 못 맞추는 척 해주고 조금씩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너 오늘 이상하다. 왜 이렇게 잘해? 저번에 한번 쳐봐서 그런가 봐요. 두 번째라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러냐? 아, 핸디 괜히 줬네. 이러다가 지겠는데? 설마요. 형님들이 이기겠죠. 오, 쫄리네. 형님 저 놀리려고 하는 소린 거 다 알아요. 저는 그렇게 18홀을 다 끝냈고 게임비는 형님들이 냈어요. 통쾌하게 복수했습니다. 형님들도 잘 치지는 못했지만
경험들은 있었던 터라 다음에는 다른 데 가자고 했습니다. 야, 다음은 내 머리 올리러 가자. 머리 올리는 게 뭐예요? 머리에 뭘 올려요? 아니, 너 진짜 골프 치러 필드 나가자고. 잔디 밟으러. 아, 제가요? 실력도 안 되는데 그래도 될까요? 형님들은 다음 달에 날 잡을 테니 가자고 했고, 나름 머리 올리러 가는 거라 연습도 많이 하고 필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는 형님들과 한 팀을 만들어서 가려고 했는데, 2명은 일이 있어 못 간다고 해서 둘이 갔다 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팀이랑 조인을 했고, 드디어 머리 올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두근두근 대는 가슴을 움켜쥐고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조인이 잘못되면 이상한 사람들이랑 쳐야 한다고 했는데, 같이 치는 사람들은 부부였습니다. 한 40대 조금 넘어 보이는 여자분과 50 가까이 된 아저씨가 부부였습니다. 우리는 인사를 나누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처음이라 많이 서툴고 해서 양해 부탁드린다고 첫 티샷을 빵 쳤습니다. 역시나 처음인지라 슬라이스가 나더군요. 40대 아주머니께서 괜찮으니까 천천히 호흡하고 한 번 더 쳐봐요. 처음엔 다 그런 거예요 라고 하시며 웃더라고요. 부담은 됐지만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다시 호흡을 가다듬은 후에 다시 한번 빵 쳤습니다. 웬걸 정말 잘 맞아서 쭉쭉 뻗어나가는 겁니다. 다들 놀라서 이야, 정말 처음 치는 거 맞아요? 정말 잘 치시네요 라며 칭찬해 줬습니다. 저는 같이 간 형님, 그리고 부부의 조언을 들으며 긴장감과 호흡을 가다듬으며 한타 한타 신중하게 쳤습니다. 아주머니는 챙겨온 과일이랑 음료, 차를 시시때때로 주었습니다. 커피를 타오신 아주머니가 한 잔 마시라며 주시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는 드릴 게 없는데 잘 챙겨주시고 이렇게 좋은 것도 자꾸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저희는 나올 때마다 이렇게 쌓아서 나눠 먹어요. 끝나고 시간 되시면 식사라도 제가 대접을. 아니에요. 저희는 끝나고 일정이 있어서 바로 가야 해요. 아, 아쉽네요. 그럼 이따가 그늘집에서 술이나 한 잔 사요. 그늘집이 뭐예요? 아, 그거 9홀 끝나고 잠시 쉬는 곳이야. 거기서 순대며 이것저것 팔거든. 거기서 같이 한잔하자. 우리가 너무 잘 얻어먹었잖아. 아, 그래도 될까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오늘 너무 감사해서 팀을 너무 잘 만난 것 같아요. 리 끝나고 그늘집에서 막걸리와 순대를 시켜서 짠짠했습니다. 생각보다 밖에서 걷는 것도 많고 햇볕을 세게 받아서 그런지 힘이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술도 잘 들어가고 안주도 잘 들어갔습니다. 아주 맛나더라고요. 술 마시면서 어디 사는지,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 간단한 얘기를 하면서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친해졌고, 알고 보니 두 분은 돌싱이었고 연인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자주 온다고 다음에 연락해서 같이 치자고 연락처도 주고받았습니다. 아줌마는 이제 그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녀는 40대 초반의 동안이었지만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습니다. 아줌마라 하기가 참 뭐할 정도였죠. 저희는 그렇게 18홀이 끝날 때까지 재미나게 얘기도 하고 조언도 주고 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게임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것도 인연인데 사진 한 장 같이 찍자고 했고 멋진 사진을 한 장 박으며 첫 라운딩을 마무리했습니다. 처음 나가는 필드라고 힐링도 되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습니다. 나가면서 스코어 카드에 찍은 사진을 인쇄해서 기념했고 우리는 아쉬움을 대화방으로 이어가 다음날 약속을 정했습니다. 속결로 다음 주에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술을 잘하는 터라 매일매일 먹는 주당입니다.
다들 다음 주에 먹기로 약속했고 한잔하기로 한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랑 형님이 먼저 가서 술집에서 그녀와 아저씨를 기다렸고 약속 시간이 되자 그녀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왜 혼자 오셨어요? 남자친구는 오늘 약속이 있어서 늦게라도 온다고 했어요. 일단은 약속이니 저라도 먼저 가 있으라고 해서 왔어요. 아, 그랬구나. 그럼 저희 먼저 한잔하고 있죠. 뭐, 그래요. 편하게 먹고 있죠. 근데 아마 바빠서 못 올지도 몰라요. 못 오면 아쉬운데, 그래도 일단 만났으니 한잔하시죠. 다들 술을 잘해서 금방 세 병을 비웠습니다. 형님과 저는 이것저것 계속해서 물어봤고, 남자친구분이랑 어떻게 만났는지, 얼마나 됐는지 등등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만난 지 1년 정도 됐고, 전 남편이랑 헤어진 지 2년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지 않은 얘기들도 술이 들어가니 계속해서 해주더군요. 전 남편은 아이를 원했는데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봐도 안 돼서 결국에는 헤어지게 됐다고요. 인공수정이며 시험관도 계속해서 했는데 몸만 상하고 아이는 갖지 못하고 그러다 서로 소원해져서 헤어지게 되었다고요. 마음으로 참 안 됐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위로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남자친구분과 잘 지내시는 것 같은데 좋지 않으세요? 1년 정도 만났는데 이 남자 사업하는 양반이라 자기 중심적이고 솔직히 말해서 지밖에 모르고 그만 정리할까 해요. 아, 그러시구나. 갑자기 형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시다고 해서 먼저 갔습니다. 둘이 있던 터라 갑자기 분위기는 침묵과 정적이 흘렀고 그녀는 그래도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먼저 말을 꺼내고 분위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제가 어려서 그런지 편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편하게 잘 리드해 줬습니다. 술 잘 드시네요.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한 3병 정도요. 아, 그리고 사실 아까 얘기하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안 온 이유가 있어요. 이야, 3병이나 왜 안 오셨어요? 이따가 오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남자친구랑 헤어졌고요. 이제 전 남자친구죠. 헤어진 마당에 너랑 뭘 같이 나가냐며 너 혼자 나가라 그랬어요. 아, 그러셨구나. 몰랐어요. 늦게 얘기해서 미안해요. 괜히 헤어졌다고 얘기하면 불편해할까봐. 내가 나이도 많으니 말 편하게 할게요. 서로 편하게 하자. 네. 그럼 누나라고 부를게요. 우리는 말도 놓고 누나, 동생하며 술잔을 기울이며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술을 마시는 건지, 술이 나를 마시는 건지, 저도 술을 3-4병 정도 마셨는데, 어느 정도 먹다 보니 해롱해롱하게 되더군요. 그런데 이 누님은 취하는 건지, 취한 건데 내가 모르는 건지 분간이 안 갔습니다. 어느 순간 머리가 번쩍하더니 눈을 뜨게 되었어요. 눈을 떠보니 집이더라고요.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옆을 보니 그녀가 같이 있었습니다. 어렴풋이 어제 기억을 떠올리려 하는데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나눠보니 둘이 너무 대화도 잘 통하고 잘 맞아서 사귀기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식으로 사귀고 난 후 남들처럼 커플티도 입고 기념일도 다 챙기고 여기저기 다 놀러 다니며 추억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2년을 더 만났고 더 이상 그녀와 이렇게 만나는 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집을 정리하고 제가 사는 집에서 먼저 함께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2년 만에 둘이 제대로 살 집을 얻었고 누나가 해주는 밥을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행복함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의 행복에 집중하고 그녀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지금 그녀에게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게 서로에 대한 배려고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사랑해 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혼의 달콤함을 누리고 있는 2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얼마 전 아내로부터 듣게 된 충격적인 제안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 고민입니다. 친구에게 제 고민을 털어놨더니 뭐가 문제냐며 복받은 놈이라고 뭐라 했지만 실제로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 정말 저렇게 쉽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저의 이 사연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법 순탄한 삶을 살아왔어요. 강압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라온 탓에 항상 좋은 성적을 유지했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좋은 배경을 얻게 되어서인지 취직도 나름 유명한 기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지요. 이런 저에게도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 스스로 결정을 내려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지요. 공부도 학교도 군입대까지도 심지어 이력서를 쓴 회사들까지도 모두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였어요. 대학만 가면, 전역만 하면, 졸업만 하면, 이런 바람이 독립만 하면까지 올 때까지 제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독립을 하고 나서도 부모님의 관여는 변함없었지요. 대출을 끼고 전세를 들어가더라도 서울에 아파트 하나 구하기 전까진 허튼 생각하지 말고 돈을 모으라고 하셨어요. 당연히 그 나이가 연애 한번 못했었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해서 여태까지 손해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동기들이나 친구들은 다 취직 성공 후 연애다 결혼이다 이러며 제 짝을 찾고 있는데 저는 그깟 돈 몇만 원 아끼기 위해서 주말에는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야 하는 신세였지요. 무료하게 버리기만 하는 시간이 아쉬워 돈 안 들이고 사람도 사귈 만한 무언가를 찾다가 봉사활동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 아내는 봉사활동을 가서 만났어요. 장애아동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어느 날이었는데 빨래터에 쪼그려 앉아 손빨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눈부시도록 아름다워서 첫눈에 반하고야 말았습니다. 민소매 티와 청반 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은 채 쪼그려 앉아있는 모습이 처음 본 아내의 모습이었어요. 물에 젖을까봐 대충 틀어올린 머리를 따라 내려가면 고운 목선에서 떨어지는 새하얀 어깨가 제 눈을 휘어잡았습니다. 제가 한참을 가만히 서서 바라보고 있는 것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집중해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아내에겐 언제나 함께 다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약간 치켜 올라간 눈매의 오똑한 코를 가진 그녀는 겉으로 봤을 때는 남자 제법 홀리고 다녔을 정도로 말로 설명하기는 힘들 정도로 빠져나오기 힘든 매력을 가진 친구였죠. 항상 조금 화가 나 있는 듯한 신경질적인 인상이지만 그녀 또한 매번 아내와 함께 봉사활동을 나오는 맘씨 고운 친구였습니다. 아내에게 말을 거는 것은 제 일생일대의 일탈이었어요. 마치 제 인생 스스로 처음 내린 결정이었던 것 같았죠. 아내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우린 순식간에 가까워졌고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이 여자야말로 나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배우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심이 서자마자 저는 아내에게 청혼을 했고 우리는 서로의 미래를 약속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의 허락을 받으러 가기 전 아내가 저에게 말하지 못한 사실을 하나 말해주게 됩니다. 아내는 사실 갓난아기 시절 부모에게 버려져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사실이죠. 그 사실이 아내를 향한 마음을 되돌리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보육원 출신이라는 사실이 저희 부모님은 탐탁치 않았나 봐요. 아내를 처음 소개시키는 자리에서 부모님은 뭐 하시냐는 질문에 아내는 당당하게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대답을 해왔습니다. 얼마 뒤 부모님께 연락이 와서 두 분은 저희의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는 연락을 해오셨고
고민하던 저는 그 길로 아내와 혼인신고를 올려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제 인생 처음으로 부모님의 결정에 반항을 한 것이었죠. 부모님께는 저희를 허락해 주실 마음이 생기신다면 그때 연락달라는 짧은 편지 한 장을 남긴 채 여태까지도 연락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벌이는 나쁘지 않은 편이었으나 모아놓은 재산이 많지 않았던 관계로 회사 근처에 얻은 복층 원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였습니다. 방 하나 없이 좁은 공간이었지만 두 사람이 생활하기에는 모자랄 게 없었어요. 제가 살던 원룸에 베개 1개와 숟가락 1개, 칫솔 1개가 더 생겼고 혼자 지내던 방에는 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다닐 때 항상 같이 다니던 친구와 함께 살던 집에서 아내의 나머지 짐을 빼온 그날 아내와 아내의 친구 그녀와 함께 셋이서 작은 신혼집들이를 열었어요. 항상 날카로운 표정을 하고 있던 그녀는 실제로는 제 아내를 진정으로 생각해주는 착한 성품의 친구였습니다. 그때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아내와는 같은 보육원 출신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같이 보육원을 나와 동고동락하며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낸 가족보다 더 진한 인연으로 묶인 친구였던 거였지요. 대충 차려놓은 안주와 술을 마시며 둘의 이야기를 들으니 둘 사이의 유대감은 보통이 아닌 것처럼 들렸어요. 보육원을 나와 얼마 안 되던 정착지원금으로 언제나 함께 모든 것을 해온 두 사람이 저와는 달라 보여서 너무 멋졌습니다. 저는 온실 속 화초마냥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자라왔기 때문일까요? 아무튼 그렇게 둘의 이야기를 한참 들으며 술을 마시다 보니 아내가 취했는지 먼저 사다리를 타고 침대로 올라갔습니다. 아내에 대해 아직 많은 걸 모르던 저는 그녀로부터 아내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 후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에 나와 둘이서 많은 것을 이겨낸 이야기, 힘들었을 그 와중에도 매번 빼먹지 않고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 봉사활동을 다니는 어른스러운 모습들. 그렇게 한참을 제가 모르던 아내의 모습을 알아가는 데만 정신이 팔려 몰랐는데 둘이서 술을 엄청 많이 마셨었나 봐요. 아내의 친구가 잠깐 쉬면 안 되겠냐고 하더니 제 무릎을 베고 눕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 잠깐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깐의 시간이 흐른 뒤 어떤 면에서는 아내의 언니처럼 느껴지던 친구를 보니 아내를 위해 날카로운 인상을 가지게 된 것 같은 그녀가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손님인데 소파에서 재우긴 뭐해서 아내의 옆에서 재우려 그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순식간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는지 그녀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잠깐 고민하다가 그녀의 몸을 부축해 아내가 자고 있는 복층 구조의 침대 쪽으로 그녀를 부축해 가고 있었어요. 그녀에게서도 왠지 아내에게서 느꼈던 같은 향기가 났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했기에 사다리 앞에서 깊은 잠에 빠져든 그녀가 다치지 않게 침대 위로 옮길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술에 취해 겨우 벽에 기대 몸을 지탱하고 있는 그녀를 침대 위로 올려놓기 위해 이쪽으로 잡았다가 저쪽으로 잡았다가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부상자를 이송하던 방법이 생각나 어깨에 들쳐업기 위해 아내 친구의 허리를 제 팔로 감으려고 하는데 그녀가 대뜸 갑자기 저에게 와라감기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저를 안고 있던 그녀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정신이 들었으면 침대에 가서 주무세요 라고 말하려는데 그녀가 저를 지그시 쳐다보더군요. 날카로운 눈매에 저를 비추고 있는 그녀의 눈동자가 너무 아름다워서 잠깐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눈이 마주친 지 얼마나 지났을까 그녀가 저희 입에 그녀의 입을 맞추었어요. 저는 그녀의 양 어깨를 잡은 채로 한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그녀에게 온 정신을 놓고 있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 그녀를 밀쳐내고 아내의 옆에서 자라고 침대 쪽을 가리키는데 저는 그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이불 틈으로 고개를 빼꼼 내밀고 눈을 가늘게 뜨고 있던 아내와 눈이 마주쳤기 때문입니다.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다고 생각한 순간 아내는 다시 이불 속으로 몸을 숨겼지만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렇게 소파에 누워 무슨 상황인지 정리하다가 저도 술기운이 이내 올라와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늦은 오후가 돼서 잠에서 깨니 아내 친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어제 술자리를 정리하고 있던 아내만이 집에 남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널브러진 술병 따위를 집으며 정리에 여념이 없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잠에서 깬 걸 티내야 하나 한참을 고민했어요. 간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 아내가 물어온다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어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자는 척을 해봐야 시간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 아내가 물어오면 친구의 탓으로 돌리자는 결론을 내리고 정리에 여념이 없는 아내를 뒤에서 안아 잘 잤냐고 인사를 했습니다. 뒤에서 껴안는 저를 아내는 휙 밀쳤고 머릿속은 온통 오만 가지 생각으로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제 아내는 모든 것을 보았다는 게 확실해졌고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까 하는 생각뿐이었죠. 친구의 탓을 하는 것보다 어제의 일에 대해 자초지종을 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말을 꺼내려는 순간 아내가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어젯밤에 내 친구에게 왜 그랬냐고요? 아내는 여태까지 인생의 동반자였던 친구를 믿고 저희 잘못으로 모든 걸 탓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을 듣기 전까지는요. 어쩔 줄을 몰라 대답을 못하고 있던 저를 향해 아내가 이어 질문했습니다. 알바가 끝나면 친구가 오늘도 이 집으로 올 테니 오늘은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하라고요. 저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몰라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멍하니 아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도무지 정리가 안 되어서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아내에게 되물었어요. 돌아오는 아내의 대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내는 친구와 자기는 둘이서 하나나 마찬가지이니 아내가 사랑하는 저 또한 두 사람의 공동 소유라는 충격적인 말을 이어왔습니다. 어제 자기 친구에게 무안을 줘서 친구의 기분이 얼마나 비참했겠냐며 도리어 저를 나무라는 아내의 속뜻을 그때까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이어 말하길 그렇게 친구와 저희 관계가 확실해지면 친구도 이 집으로 이사와 셋이서 평생 함께 살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하고는 오늘 저녁에는 어제처럼 끝내지 말고 끝까지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하더군요. 저는 그때까지도 아내가 제정신으로 하는 말인가 아니면 나를 진정으로 떠보려고 하는 것인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내 알바가 끝나고 돌아오는 친구를 뒤로 한 채 다 끝나면 전화해 라고 말하곤 밖으로 나가는 아내를 보고 그리고 아내가 나간 뒤 적극적으로 돌변하는 아내, 친구의 모습을 보고 이 두 사람은 정말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내 친구에게는 미안하다 사과하고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준비가 되면 두 사람에게 말해주겠다는 대답을 한 채 대답을 숨긴 지가 어느덧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친구에게 물어봐도 이게 웬 떡이냐며 부럽다는 말을 하지만 저는 이 상황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오늘은 꼭 대답을 달라며 더 이상 자신과 자신의 친구를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는 아내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방향을 잡아주시던 부모님께는 그러고 나왔으니 당연히 그 어떤 질문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사연 들으시는 여러분, 제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어 미칠 지경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